이게 뭐냐면 대몽구 문화, 양서 문화를 대표한다. 아까 내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농시, 이게 이제 자기 중화 가운데고, 그 다음에 황제 집단, 이게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연산 남북지구입니다. 이 세 개가 오제 시대의 3제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든 것이 중화민족을 이룩한 문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쭉 보면요. 지금 내몽고와 요소지방, 이게 연산지구입니다. 그럼 홍산문화, 여기 보세요. 홍산문화 만기, 그 다음에 후홍산문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위 화하 집단은 앙소문화, 용산문화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동, 호태, 강한, 이 지방으로 해서 이 세 개 집단으로 딱 나누어서 표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연구가 끝나고 이걸 전시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게 2006년 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삼각법이 트랜스 유라시아권의 농업 전파를 뒷받침하였다는 이 논문인데, 이건 독일 연구팀의 한중일러 미가 참여해가지고 공동 연구한 결과를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 어순 이런 것이 알타이어족인데, 이런 언어학적, 고고학적, 유전 생물학적인 것을 분석해서 공통 기혼 언어 3,000개가 요하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쌀 농업은 한반도로 유입돼서 1위에 도달한다. 이런 것을 유전체 분석 결과 공통 요소를 발견했는데,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의 뿌리 언어로 여겨지는 트랜스 유라시아족 알타이어족인데, 기원이 약 9,000년 전 요하일 때 농업지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논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3번이 프로토 트란스 유라시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요소 지방에 일치합니다. 조금 더 가면 황하 북쪽, 몽골까지. 이게 지금 3번. 이게 지금 9,0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몽골과 퉁구스. 그리고 이제 5번이 프로토 자판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7번, 8번으로 해서 한국, 그 다음에 프로토 야폰에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가 얘기하는 지금 황하는 이쪽입니다. 앙소 문화라는 것은. 여기에 문화와는 언어라든가 아까 말한 풍속이라든가 또는 농업 저거라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건 뭐 따로 분석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하는 그냥 Y자 쓱 그려가지고 Y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북경에 있는 연산 그쪽은요, 사실은 이 중원문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이하고 가까운 겁니다. 이 문화를 갖다가 이 이유를 하나 가지고 이걸 Y자로 만든 건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논문 하나라서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모아서 대입해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화와 북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가 하원주, 다시 말해 현재 중화민족이 시저가 되었다는 논리인데, 지금까지 본 게. 그런데 아까 보는 대로 당장 논문 한 편은 완전히 다른 그런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가점 화천 문화를 옛날 조선과 연결하여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여기 붙어서 공부해야 돼, 연구해. 그래가지고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논리를 세워야 돼. 예. 그럼 지금 우리 민족 이름이 뭐야?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민족? 그래? 그건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라던 바야. 왜냐하면 사만이니까. 그리고 북쪽은 한사군의 땅이고, 진번이 임둔이고, 낭낭이고, 현토고. 그러니까 니들 사만 잘 먹고 잘 살아.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통일이 돼서 절대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통일 후 한국이 이름을 만든 이유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전 동아시아 역사 전체, 그 다음에 상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다 먹으려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과 학자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옛날 조선, 고조선 역사나 그리고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그리고 부여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제가 왜 고자에다 가로를 넣는 거는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조선 시기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자료에도 고조선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건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보다 옛날 조선이라는 말로 썼을 뿐이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자료는 안 나오는데 고조선으로 해갖고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온다면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BC 2333년부터 108년이에요. 자,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시기에 성광 유적이 바로 하가점 하층문화. 그러면 우리가 BC로 따져서 1995년에서 1495년이 하가점 하층문화예요. 정확히 조선 전기, 그 다음에 후기 들어가면 하가점 상층문화예요. 이에 대한 연구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하층문화의 범위는 노노알산 서북쪽에서 이게 내몽골 노아파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거기 유역해 가지고 적봉, 그 다음에 갱나필기, 오항기, 영성현, 이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노노알 호산 동남쪽 요령선은 대능하 유역입니다. 그래서 북표, 건평, 조양, 객좌, 능원이, 부신, 아마 여러분들은 적봉하고 오한시도 뭐 들어본 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은 영성 같은 건 좀 낯설지만 이건 역사에 많이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곽이 있는데 고구리가 석성이에요. 이게 다 석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일까 해서 적어도 저는 가설을 고구리 석상의 시원이 하가점 하층문화의 석성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고학적인 안목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현장 접근해서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또는 많은 같은 동학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논문을 하나 쓰면서 왕검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그거는 거예요. 현재 학계나 교과서 등에서 사용하는 고조선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삼국유사를 들고 나왔거든요. 삼국유사를. 왜냐? 그런데 위만조선까지 표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론을 했어요. 자, 보자. 이게 지금 고조선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고려시대예요. 그 이전에 나오는 어떤 것도 고조선이라는 게 나와. 고조선이 사기에 2번 나오는데 여기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옛날 조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기 때 쓰고 있는 그 이전 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조선이라고 해놓고 여기 밑에 왕검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왕검조선. 위서에서 말하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여기도 왕검 나오죠? 왕검이 나오죠? 아사달에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이어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요, 조선. 구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그런데 당군 왕검이 세우고 그 다음부터 왕검이 임금이에요. 계속 됐기 때문에 왕검조선인 거예요. 그리고 왕검조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고조선이라고 그러냐? 그거보다는 뭔가 당군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당군은 첫 시조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제가 왕검조선이라는 말을 한번 썼더니, 그러니까 누구도 새로운 이론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심사 통과돼서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요. 논문을 못 실으면 교수가 안 돼.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재임용에서. 나는
뭐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했지만, 그리고 고구리 연구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발표를 했지만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새로운 건 못 냅니다. 고조선이라는 말 안 하면 틀린 겁니다. 근데 고조선이라는 말은 틀리잖아요. 조선을 세웠다고 그러지 고조선을 세웠다고 안 했잖아요. 그럼 왜 고조선이라고 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자,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왕금조선은 논자가 정한 명칭이 아니라 바로 고조선과 함께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삼국유사를 보면 고조선 아래 왕금조선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다음 쪽에 위만조선이 나온다. 그래서 왕금조선을 제목으로 하여 당군왕검이 조선을 세웠다고 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고자는 위만조선에 비해 그 이전 옛조선이라는 뜻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조선 또는 왕금조선이 나라 이름이다. 틀렸습니까? 나라 이름은 조선이지만 위만조선처럼 왕금조선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금조선이 나라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왜 제목을 위만조선처럼 왕금조선이라고 했는가를 너희들이 밝혀라. 그래서 반론을 냈어요. 소용없어요. 너무 못 실었어요. 그게 현재 학계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이름이 우리 최초의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고조선에서 조선 또는 왕금이. 그러면 막 수십 명이 되들어 토론하고 학술대회를 해야죠. 내가 공개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 대답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문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고자라는 것은요, 옛 고자예요. 그게 어떻게 나라 이름이 됩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것은 위만조선까지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왕금조선이라는 말을 썼더니, 이 고조선은 왕금조선, 위만조선을 합친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 틀렸죠? 왜 틀렸냐? 보세요. 제목이 나오죠? 고조선, 왕금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제목 1, 2예요. 이게 1로 들어갔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삼국유사 하면, 이건 제가 삼국유사는 원본을 저는 봅니다. 좀 보세요, 학자들. 거기 보면은 위만조선보다 더 오래된 조선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왕검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호는 분명히 조선이에요. 근데 왕검이 세웠어. 그래서 왕검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선이라고 해야 돼.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웠어. 여기서는 왕검들이 세운 거예요. 당군 왕검이. 그러니까 왕검조선, 위만조선이지 어떻게 고조선 안에 위만조선까지 들어가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현재 학계나 교과서 등에서 사용하는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삼국유사의 사용에 의해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고조선이라는 게 들고 나오니까, 위만조선을 들고 나오니까 반대로는요, 위만조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사는요, 도대체 이게 위만조선을 포함한 겁니까? 요거까지 포함 들어갑니까? 이 고조선 제목 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소위 연구 수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그냥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사위원이 틀리고 그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안 실어주고 또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귀하 것은 각하됐습니다. 귀하의 소위 어필은 각하됐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 한 줄. 예. 어떻게 학문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아요. 내가 주장한 것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이름이 바뀌는데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길수가 왕검조선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말도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나오고, 그럼 나는 또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논문이 나오고 해서 나라 이름이 바뀌어야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예요. 삼국유사. 예. 한번 보세요. 삼국유사 보면
딱 보면 고조선이라고 해놓고 왕검조선이라고 했어요. 왜냐? 여기는 특별히 원 삼국유사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 조선은 왕검조선이라는 뜻이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올드 조선이라는 뜻이에요. 올드 조선. 이걸 나라 이름으로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성계의 조선, 이걸 조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고조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궁예의 후고구려를 고구리라고, 견훤의 후백제를 백제라고 그러고 옛날은 고고구리, 고백제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이라는 얘기는. 자, 내 논리가 틀린가 마는가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도대체 학자들이 이렇게 틀리고 있으면 북을 치고 국민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예. 이것은 동북공정에서 이 조선을 부정하고, 다시 말하면 당군왕검이 세웠다는 조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자조선부터 시작해요. 근데 기자조선은 놀랍게도 삼국유사에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기자조선은 없었어요. 제가 그것도 지금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튀겨가지고 지금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일반화됐을까? 이것도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공 역사로 편입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당군조선 좋아요. 왕검조선. 아무 그냥 조선해야 돼요. 고조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지금 여러분들은 고구려도 고구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논문 쓰고요. 제가 논문 쓰니까 2007년 썼으니까 지금 뭐 15년이 넘었는데 단 한 편의 반론이 안 나와요. 아니 나라에면 왜 고구려를 고구리라고 했어?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반론이 없으면 고구리라고 써야죠. 쓰지도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새로운 학설이 맞아서 그것이 틀림이 없다면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선보다 고려가, 어떤 사람이 조선이 앞에 생기고 그 다음에 고려가 생겼으면 나중에 왕건이 세운 것은 앞에 세웠다고 바꿔야죠. 역사는요, 역사가 데이터가 나오고 역사가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올 때마다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자기 선생의 선생, 선생의 선생이 쓴 용어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저는 저희 스승한테 배웠어요. 나를 딛고 일어서라. 그게 학문이에요. 예.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어요? 그냥 뭐 하나 해놓으면 거기다 조금 보태고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학문 아니에요. 제가 그린 고구리 지도입니다. 자, 요소지방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은 광개토대왕비에 숙군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는 후연을 점령한 겁니다. 폐려를 정방했답니다. 비련대 거란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지두를 경략했다고 그래요. 같이. 대응한영 산맥을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 많은 사람들이 고구리가 땅이 넓었어. 그렇게, 그래?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야? 동부요, 속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 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 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한테 배운 거 거기서 조금 더 보태고 해서 밥 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지금 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근간을 잡고 그 고갱이를 가지고 흐름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동북역사재단 또는 옛날 고구리 연구재단 그거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국사 편찬위에 국사를 편찬하려면 옛날 고조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조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국사 편찬위에서 국사의 다음을 책을 만들 때 조선이로 할 거냐 고조선이로 할까 고구려로 할 거냐 고구리로 할 거냐 논란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논의를.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일찍이 이 지도를 만들고 이쪽에 보면은 후연을 쳤다, 거란을 쳤다, 지도를 갔다. 여기가 어디야? 관심 가졌어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물론 뭐 말할 거 없고 제가 전번에 이쪽에 대해서는 강의를 쭉 했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안 잃어버린다는 게 이건 그냥 농담으로 했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그만큼 돌아다녔어요. 정말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쪽은 물론 여기는 우스루강 이쪽에서는 제가 발굴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쪽에 그럼 가봤는가 네가? 가봤습니다. 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기 염수가 어디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거란했었던 폐례를 정복했었던 광개토 태양의 비에 나오는 지점인 것은 시라모렌강. 자, 그런데 시마이시 북쪽에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강의 듣는 여러분도 홍산 문화에 대해서는 상상 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홍산 문화는 우하량입니다. 홍산 문화. 이게 대능합니다. 대능하 유역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아까 말했는데 중화민족의 시조가 살았던 데라는 데가 흥룡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 문화입니다. 예. 그리고 적봉에 홍산, 적봉, 노아파 근방.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전부가 하가점 하청 문화죠.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여기에 신락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후화라는 데가 있고 소주산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부가 진짜 요동지역입니다.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여기는 옛날 조선, 옛 조선 땅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